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 아무도 못 갖고 있어. 나만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지, 그치? 맞잖아요. 돈이 여기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귀를 이 얘기 다 모르세요? 계속 올려서 봤지. 봤죠? 네. 다 봤지. 전국을 탔잖아. 이제는 오창에 가시면 꼭 태기내 조개전국 가세요. 거기에 대표님이시거든요. 어디? 오창. 청주 안에 오창읍이 있어요. 청주가 먹었잖아. 청원도 먹고 오창도 먹었잖아. 그래서 거기 오창읍에 태기내 조개전구라면 딱 나와요. IC에 나와서 얼마 가지 않고 길도 좋은데 신도시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그 태기내 조개전구를 갔어요. 너무 바빠 손을 못 찍었는데 막 이제 사람이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이제 사람들 엄청 이제 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집을 흥분의 그 뭐 매운 갈비였나? 고기를 가라고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제품 전달하고 했는데요. 너무 호기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며칠 먹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대요. 우리가 건강식품 먹고 느낌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이블 생각 먹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피코자인 큐를 먹고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 느낌 없어서 참 당황했는데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건강하면 느낌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지. 사실 이게 빙초산을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뭘 먹었는데 그게 속에서 염증해서 안 보이잖아. 막 트림 나오고 꺽꺽거리고 이게 끝이야.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 말고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꺽꺽거리고 뭐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도 너무 바빠서 그냥 내일을 했어. 그럼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그 느낌이 없어졌어.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암이 저 들어갈게요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질병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쵸? 그동안 몰랐다니까? 내 암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근데 건강식품 먹고는 왜 느낌이 와야 되냐? 암이 걸리는 것도 느낌이 없었는데 건강식품 먹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 원리 자체가 너무 그죠? 그 논리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빙초산입니다. 빙초산. 빙초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여기 20살이라 다 모르죠? 20대한테 물어봤더니 빙초산을 몰라.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저희 손님 한 분 만나고 왔는데 그 손님한테 제가 그분이 27이야. 물어봤어. 그분이 모른대. 빙초산. 밖에서 파는 식초는 빙초산은 안 되잖아. 네, 근데 식초는 아는데 빙초산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긴 다 모르잖아, 20대야. 그쵸? 그건 몰라요. 네, 빙초산이 책상이 뭐예요? 네, 뭐냐면 아세트산이라고 사실은 공업용 원료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살 때 식초가 비쌀 때, 그쵸? 정말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오이 냉국 이런 거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녹아내렸어요. 그쵸? 녹아내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손가락이 부었어.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거 화상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게요? 병원 가야 돼? 아니, 화상과 전혀 달라. 나 화상 겪어봤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화상이 든 거랑. 네.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저렇게 살을 다 잘라내야 될 만큼 가운데 노란 고름이 있을 만큼 된 거죠. 이제 의사 선생님 피부 이식을 권한 거죠. 근데 피부 이식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네, 왜냐면 내 피부 이식하더라도요 면역제를 먹어야 돼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13일 후 2주 뒤에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모두 재생됐습니다. 내가 도플라를 먹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몸속에는 이런 어디 뭐 흘러내리고 어딘가 파손되고 이렇게 고름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뱃속에서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꼭 한번 저는 좋은 제품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일날 일했고 3일 후에 의사 선생님 피부 이식을 권유했으나 16일 동안 아침 저녁 2병씩 총 64병 2박스예요. 2박스. 뭐 소비자가로는 저희가 88만 원이지만 저렴하게 사겠다 마음먹고 상담하셔서 저렴하게 사셨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내 살이 내가 붙은 것도 깨끗하게 났었어요. 대박이죠. 주름까지. 그래서 이거를 꼭 손님한테 상담하실 때 이거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죠? 빙초산 본 당일 살이 녹아내렸고 안쪽을 보니 이렇게,
그쵸? 굶고 문제가 생겼고 피부 이식까지 권유를 받았는데 16일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아니면 기간 오래 드시면 되죠. 1년 정도 전 드셔보시라고 해요. 어제도 그분한테 제가 1년 드세요라고 했어요. 병은 왜 생길까요? 세포 고장으로 생겨요. 아까 세포 고장 났잖아요. 그쵸? 근데 고장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깨끗해졌네? 그쵸? 이게 만약에 정말 믿어지신다면, 정말 된다고 하면 세포 고장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저희는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내 세포가 고장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제품들을 한번 선택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많이 드셨죠? 비타민제도 드셨고 뭐 단백질도 드셨고, 그쵸? 근데 이 세포 고장을 그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계속 늙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세포 고장나면 간암, 위세포 고장나면 위암. 우리는 왜 자꾸 늙고 있는 걸까요? 왜 자꾸 병이 걸리죠? 식사탕을 씹어 먹어야겠어. 세포가 어떻게 네, 제일 중요한 게요. 항산화 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 모시고 그 구로에 있는 그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세미나면 너무 좋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이런 거예요. 그럼 항산화가 필요 없습니까? 아, 필요합니다. 항산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내가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바카스 먹어요. 엄청 몸이 좋지 않아요? 저는 바카스 먹으면 옛날에 손 떨었거든요. 콜라 먹어 손 떨었어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은 바카스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바카스 먹고 빼빼마라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는 주식이 맥주와 바카스예요. 비타 500 바카스. 자기한테는 뭐만 사오래? 맥주, 비타 500 바카스. 말고는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막 빵도 많고 막 이런 음식 되게 많이 차려, 아무것도 자기는 안 먹어요. 전부 다 퍼주고 자기는 그거만 먹어요. 3개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완전 빼빼 말랐어요. 정말. 누구나 원하는 워너비 몸매예요. 그 내가 바카스를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러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바카스 먹었을 때 기분 되게 좋고 몸이 좀 가뿐하고 뭔가 활력 생기잖아요. 먹고 나서 타우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항산화가 되고 나서 그 됐을 때 상당히 몸이 가볍고 막 산화질소 우리가 먹고 그랬잖아요. 글루타치온 왜 먹어요? 몸 가벼워져야 먹잖아요. 그런 거 먹고서는 몸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체력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게 내 몸인데. 근데 그게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면 몸이 계속 가벼워지고 항산화가 됐으니까 건강해지고 병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됐냐? 항산화 하고 나면 더 많은 독소가 생겨서 그렇대요.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세포의 단백질을 변형하고 DNA 변형을 가져오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운동했어요. 김종국 선생님 계속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운동했어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해요. 왜 사망해요? 건강은 운동으로 지킬 수 있다. 근데 왜 사망했어요? 그쵸? 영양제 좋다는 거 다 먹어요. 산삼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그쵸? 병원 치료 받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은 밥을 먹든 뭐를 치료를 받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걸 산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산소 때문에 항산화를 했었는데 이 산소를 항산화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생긴다? 독소가 생긴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 밝혀졌대요. 그럼 그 독소의 이름이 뭐냐? 알데히드. 이해되시죠? 이 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물질이 어디에서? 한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ALDH예요. ALDH 효소가 들어가 있는 이 알데히드 안에 영어로 한글로? 응? 아니 이게 ALDH 효소. 효소. ALDH 효소를 이걸 제품화한 게 피코자임 Q. 그러니까 알데히드가 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알데히드가 독성이 우리가 여태까지 노폐물이다, 독소다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알데히드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럼 그 알데히드만 해결을 하면 내 몸이 무거워지거나 내가 늙거나 질병이 오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데히드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수의 박사님들이 요거 연구를 진행하셨지만 알데히드는 없앴는데 원세포가 죽더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알데히드는 없어지는데 내가 죽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화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근데 하필 아쉬운 게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왜 이건 약으로 안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약으로 만들려면 약학 우리가 약사 되려면은 약학과를 가죠? 근데 약학 이렇게 원론에 써있는 첫 번째 타이틀이 약은 독작용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독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부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부작용이 없으면 약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약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뭐가 없어서? 부작용이 없는 ALDH 효소,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아쉽게도 그렇게 유수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한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하버드대, 그 다음 스탠포드대 이런 해외 유수의 대학과 지금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올해 10월, 내년 2월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완성이 되니까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쥐죠, 쥐. 파킨슨 걸린 쥐한테 이 ALDH 효소 피코자임큐를 딱 줬더니 못 내려오던 수도관을 쭉 타고 내려오는 동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뛰어야 돼요. 왜냐면 신물질이 우리한테 왔다니까? 그러니까 TV죠. 컬러 TV. 나만 판다고. 컬러 TV. 지금 말고 옛날에 흑백 TV만 있을 때 응? 광파업은 되게 좋은데 비싸서 못 썼잖아. 우리 때 2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막 20만 원 사잖아요. 광파업은 아무도 못 파는데 나만 판다.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 아무도 못 갖고 있어. 나만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지. 그치? 맞잖아요. 돈이 여기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생기는 노폐물 독소 있죠? 그 독소를 정말 오늘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100년, 200년, 300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체의 비밀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도플라 사슴태반에 줄기세포 들어있대요. 근데 이 사슴태반 안에 있는 줄기세포는 제대열의 몇 배래요? 1000배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양이래요. 그럼 제대열을 저희가 우리 때 250만 원씩 주고 애기들 제대열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 250만 원에 몇 배? 1000배. 25억짜리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걸 갖고 뭐 할 거냐? 리젠, 그쵸? 디톡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몸에 있는 독소들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고 그리고 재생을 하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저희가 병을 이길 수 있다, 뭐 노화를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코자임큐, 도플라 이 두 가지가 에이스모로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피코자임큐 되게 재밌었던 게요. 저희가 대전에 식구들이랑 5명이서 저희 뭐 남편도 같이 5명이 문화 먹었어요. 제가 이걸 먹고 정말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못 드셔보셨나요? 나중에 제가 막 보여드릴게요. 되게 맛있어요. 감귤 맛이에요. 감귤 맛. 맛있어. 근데 일반적인 효소랑 비슷한 향이 나요. 일반적인 효소들 다들 어떤지 아시죠? 그 발효 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감귤의 향이 있는 건데 맛있어요. 근데 이걸 딱 먹고 뭐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먹고 점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에 오후 2시에 박태훈 저희 리더 사업자님, 대표 사업자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다들 듣고 뭐 하루가 갔죠? 근데 저는 하루가 가면서 내 몸에서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 먹고, 그렇죠? 하나 먹고. 근데 다음날 제가 다시 이 인원 중에 2명을 만나요. 2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나 어제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랬어. 근데 더 대박인 얘기 들었잖아요. 이 언니들이 세미나 보면 어떻게 해요? 졸아요. 우리 다 같이 졸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플라 먹는 거잖아. 언니들이 다 안 졸았대요. 생각보다 나도 안 졸았고요. 이사님도 안 졸았고요. 저희가 다 안 졸은 거예요. 그 5명이. 야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이 언니들 2명이랑 저랑 셋이 또 먹어요. 오후에 졸나 안 졸나? 기력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험생들이 졸면 안 되는데 밥 먹고 졸아요. 그럼 밥 먹기 전이든 후든 한번 털어넣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때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음이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도 뭐였다? 독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음식 먹고는 독소. 그렇죠? 음식 폭이 제일 무섭다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먹었더니 독소가 순식간에 다 분해돼 버리잖아. 안 졸린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졸음 오는 시간에 많이 나죠. 야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택시 조업을 가야 되나 이랬어요. 정말. 근데 그럴 만큼 저희가 야 이게 정말 우리는 기운을 불어넣어줘야지 졸리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독소를 분해하니까 졸리지 않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코자인 Q가 저희가 느꼈던 임산입니다. 대박이죠. 이거 제 말이 아직도 못 믿겠다면 질병관리청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크리스라고 해서요 연구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뭐라고 써있어? 항암 치료 받는 그쵸? ALDH 효소를 이거를 식품으로서 이분들에게 투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암 환자한테 투약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한다고? 고려대학교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수영 교수님께서 이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피코엔텍 제품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엔텍 협력기관들이에요. 보시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안양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약학대. 이걸 쓸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진실이라서 그래요. 그쵸?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퇴행성 뇌신경성 질환 파킨슨입니다. 파킨슨에 대해서 분명히 실험했어요. 그래서 G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암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간 기능 개선 당뇨. 당뇨 제품 따로 있죠. 저희가 혈당에 대한 제품이 숙취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비밀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위험할까요? 알데히드가 위험할까요? 하면 활성산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화를 했더니 뭐가 생겼다? 알데히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활성산소의 작용 후에 우리가 단백질 변형이라든지 DNA 손상을 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된대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알데히드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활성산소 위험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래요? RCS라는 활성화된 독성 작용을 하는 알데히드예요. 근데 RCS를 해결하는 효소가 뭐라고요? ALDH라고. 이해되시죠? 그걸 저희가 피코자인크라는 제품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데히드가 생체의 독성작용 증가하는 현상을 RC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CS는 뭐래요?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명 유지를 단축시킵니다. 결국 뭐 때문에 죽는다고? 알데히드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데히드 독성작용을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몸이 점점 늙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늙어간다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알데히드가 쌓여간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작용을 한대요? 생체 내 세포, 혈액, 미토콘드리아 곳곳, 그쵸? 몸에서 변형 안 시키는 애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 6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쵸? 못 살아서 60 환갑을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0 이상 살게 되면서 병은 두 개로 다 대표적으로 어디? 머리 쪽으로는 치매야, 몸 쪽으로는 파킨슨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사들이 하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데히드가 머리에 집중하면은 여기로 오는 거고요. 그쵸? 알데히드가.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거고, 알데히드가 몸으로 집중하면 파킨슨이 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거 해소를 할 수 있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피코자인큐를 드셨을 때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방할 수도 있고 미리, 그쵸? 현재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체 내에요. 알데히드 축적을 막고 독성작용 예방하려고 뭐가 나왔다고요? 피코자인 Q가 나왔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RCS, 활성 알데히드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몰라요. 네, 건전지예요, 건전지. 우리 아까 요거 염독에 건전지가 문제가 있어 살아가자 했던 것처럼 이게 건전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시고 발전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렇지. 그래서 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독소라든지 어떤 노폐물이 나오면 리소좀이라고 해서 세포 막 밖으로 튀겨서 저 길거리에 저희가 쓰레기를 막 쌓아놓거든요. 이걸 청소하는 게 림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작용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애들은 상관없어. 그쵸? 근데 나이를 먹고 오니 이놈 알데히드가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노화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대전에서 전지현 사장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뒤로 넘어갔거든요. 다시 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화를 낸다? 화를 내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가 어디서 올까요? 아니, 뇌에서 오지. 화를 내게 만드는 어떤 이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박사님이 도표로 그려.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을 해.
그래서 누구한테? 안드로이드 머리에 집어넣어. 그러면 520만 번의 이 시놉스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화를 내게 된대요. 옛날에는 이게 몇 달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순식간에 안드로이드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 뇌의 비밀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화를 내는 기전도 밝혀졌고요. 이것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그쵸? 그런 세상이에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알데히드 해소하는 물질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또 복구하게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저희가 ALDH 효소라는 거예요. 그게 피코젠큐요. 그래서 이렇게 알데히드가요. 계속 활성산소가 ALDH가 그냥 피크자유라는 데는 효소 그 효소 이름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피코젠큐예요. 제품화된 게. 그래서 이제 내가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항산화를 해. 그랬더니 알데히드가 생겨.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긴 알데히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못했다는 거지. 그동안은 없었으니까. 대단한 얘기예요. 세상에 뒤집히는 얘기라고. 그래서 몇 가지 이때 알데히드가 200여 종. 그쵸? 그래서 술 먹으면 아세트. 그쵸? 아세트 알데히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론디 알데히드. 그 다음에 이제 노네나 알데히드. 이런 수없이 많은 알데히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고 결국에 단백질 변성과 함께 유전자 변이까지 일어나더라. 변이된 유전자는요, 또 다른 변이된 유전자로 세포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역행하는 방법, 아마 ALDH 효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ALDH 효소는 어떤 거란데요? 원인이 되는 알데히드 독성작용 RCS를 감소하는 것에 타겟팅을 둔다는 얘기예요.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가루예요. 포로 되어 있고 하루에 한 포 먹지 말고 2포 먹으라는데 가격이 30포 소비자가 20만 원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하루에 한 포만 먹으려고. 그리고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 있으면 뭐 2포, 3포 한 박스를 먹어도 괜찮지만 먹어야 될 시간대 있죠. 그건 자기가 필요한 시간. 내가 가장 활동적이어야 되고 내 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시간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또 보니까 혈압 감소돼 있어가지고 당이나 이런 데는 참 영향 안 주는 거예요. 뭐 혈압이 높은 혈압 이게 근데 혈압이 안 높거든 당이. 아니 봐봐봐. 높은 혈압 감소죠. 그냥 혈압이 자 높은 혈압 고혈압이잖아. 고혈압 감소하면 이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높은 혈압 감소에 돼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혈압이 높아지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피가 끈적여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독소 있다, 노폐물 있다. 그래서 끈적인다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까 얘기 들으셨죠? 앞에서 그렇죠. 감소를 타겟팅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줄어드니까 알데히드. 우리 이제부터 노폐물과 독소를 뭐라고 부른다? 알데히드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데히드가 들어있어서 끈적였다고. 이거를 감소시키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혈압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저도 저혈압이었다 지금 정상됐거든요. 근데 저혈압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걸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오히려 저혈압이니까. 저혈압인데 피 안에 알데히드가 많으면 그것도 제거를 하면서 훨씬 더 잘 돌 수 있게 해서 오케이. 예, 반대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는 그래서 네네네. 단지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대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쵸? 요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거. 그리고 요거는 타겟 제품이에요. 저희 예전에 나는 알츠하이머가 너무 걱정돼. 병원에서도 얘기해. 이런 언니가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게 잘. 머리 들어있는 거. 리뉴비 알파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제품입니다. 그때 만나 그 사람이 알차이잖아. 아파트. 그럼. 우리 목장 식구. 그런 분들은 얘도 먹고 얘도 먹으면 좋은데 비용이 부담되시면 일단 얘를 먼저 드시라고. 일단 청소가. 그쵸, 청소되고 내도 타겟 제품도 먹고. 그다음 베타는요 혈관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G는 혈당에 집중한 거예요. 이거 혈당이. 그렇죠. 아까 연구 논문 보셨잖아요. 네. 이 연구 논문에서 혈당에도 지금 저희 당뇨 뭐 개별 이런 거 맞잖아요. 그죠?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따로 제품 만들었다는 거예요.